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주가가 내릴 때는 당연히 걱정이지만 주가가 오를 때도 이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을 하시죠. 최근 CPI에 이어서 PPI마저도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때문에 인플레 하락이 둔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금리가 치솟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는 건지 투자자들의 고민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CPI와 PPI 지표가 시장에 중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버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요즘처럼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지잖아요. 요즘 주가가 조정을 보일 거란 예측이 한층 더 많아졌는데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전략가도 데스존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주식 매도를 권고했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는 어떤 이정표를 보고 가야 할까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존재해. 마찬가지로 시장이 조정을 보이게 되면 반드시 이유가 생기게 되어 있어. 그 이유부터 찾아내야 되겠지. 그렇기는 한데 사실 초보자들이 그런 이유를 찾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뭐 꼭 그렇지는 않아. 매우 복잡한 이유로 종종 하락하는 경우도 있긴 해. 하지만 대개는 누구라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알아낼 수 있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그럼 내가 이수한테 먼저 물어볼까? 요즘 변동성이 커지게 된 이유가 넌 뭐라고 생각해? 요즘에 커진 이유는 아무래도 중요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가 시장의 예상치를 크게 벗어났고 또 이어서 발표된 생산자 물가 지수마저 전월 대비 0.7% 상승하면서 예상치였던 0.4%를 크게 상회를 했어요. 이후로 금리가 속등했고 또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결국에 최초의 원인은 물가지수 때문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도 지금 제대로 얘기를 했잖아. 맞아. 물가지수가 주가 하락의 이유라는 거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서 몇 퍼센트나 알고 계실까? 90% 정도는 다 알고 동의하고 계시지 않을까? 그래 맞아. 그러니까 어지간하면 주가 하락 이유는 대부분 노출되어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가 중요해. 아빠가 넥타이를 아주 너무 강하게 매가지고 목이 아프다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이게 목 아픈 거를 안 아프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을 마시면 될까? 넥타이 풀어야지. 그렇지. 넥타이를 풀어야 목이 편해진다고. 마찬가지로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가 해결돼야만 주가가 반등을 한단 말이지. 그럼 차근차근 시작해보자. 먼저 중요한 것은 물가가 왜 상승을 하게 되는지 그 이유부터 좀 생각을 해야 돼. 그 원인이 밝혀지면 그 다음 단계는 그 원인이 언제쯤 해결될 것인지를 고민하는 단계가 필요해. 물론 여기서부터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나 같은 전문가가 필요한 거야. 평소에 눈여겨보던 전문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좀 보고 시장을 판단하는 게 좋단 말이지. 우선 이수가 최근 주가 하락의 이유가 물가 때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증명해 줄래? 모든 주장에는 논리가 필요한 거니까. 물가 지표가 발표된 직후부터 채권 시장이 움직였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직후에 터미널 금리가 5.25에서 5%까지 이를 확률이 52%로 껑충 뛰었는데 생산자 물가 발표 직후에는 6%포인트 더 올라서 58%나 됐죠. 아버지가 생산자 물가지수는 좀 왜곡이 덜해서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그 중요한 생산자 물가지수가 이번에 시장 예상치를 너무 크게 상회를 한 거죠. 이후로 금리는 계속 오름세를 유지를 했고요. 수요일 새벽 기준으로 2년물 금리는 4.733%까지 올라갔어요. 물가지표 발표 전 대비 거의 50베이스 포인트 정도 오른 거죠. 특히 생산자 물가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당분간 소비자 물가지수가 진정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마저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러시아의 뉴스타트 중단 소식과 같은 몇 개의 악재가 더 있기는 했지만 최근 주가 변동성에는 물가지표가 한 90% 이상 원인을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했어. 특히 시장에서는 빠르게 이렇게 하락하는 물가를 기대하고 있었잖아. 연준의 무자비한 금리 인상에 물가가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었거든. 특히 최근에는 파월의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워딩까지 나타나게 되면서 터미널 금리 수준은 5% 내외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치가 아주 두터워지고 있었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예상을 뒤엎는 물가 지표가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거야. 아빠가 방금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그럼 디플레이션이랑 디스인플레이션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스인플레이션은 일단 물가는 오르고 있어. 오르고 있는데 그 상승폭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걸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고, 디플레는 말 그대로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의미해. 다음 단계는 생산자 물가 지수나 아니면 소비자 물가
물가지수에 어떤 왜곡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혹은 기타 다른 문제가 또 개입되었는지를 살펴볼 건데 이때 뭘 보라고 얘기를 했었지? 서브 지표. 그렇지. 서브 지표를 확인하기 전에 파월이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게 뭐니? CPI니 PC니? 개인 소비 지출 PC를 더 중요하게 보죠. 아무래도 CPI는 비교적 왜곡이 좀 더 많으니까. 이번 24일 날에 PC 발표를 하게 되지. 벌써부터 조금 두렵기는 해요. 시장에서 지금 두 가지 의견으로 갈리고 있죠. 이미 1월 물가는 CPI로 인해서 예상보다 빠르게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확인이 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라는 주장이랑 반대로 여전히 서비스 물가가 강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CPI보다 상대적으로 PC 상승폭이 더 클 수 있다는 이 주장이 두 개가 서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1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전달보다 0.5% 올라서 그 이전에 0.3%의 상승보다 상승폭이 더 클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말이다 이수야. 이 두 그 물가 지표의 가중치가 좀 서로 다르거든. 예를 들어 상품 물가라면 CPI나 PC나 대등해. 뭐 똑같이 22%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물가 지수의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돼. 문제는 임대료인데 CPI에서는 임대료 비중이 가중치가 거의 3분의 1을 차지해. 하지만 PC 물가에서는 고작 15%만 차지한다고. 지난 CP 발표 때 임대료 상승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CPI가 높아졌다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러면은 뭐 15%도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CPI에 비해서는 비교적 완만한 증가를 보일 수가 있겠다. 그래. 그죠? 아무래도 임대료에 대한 비중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니까. 물론 물가 지표도 각각 당연히 차지하는 비중이 다르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임대료 부분에서 그렇게 차이가 조금 날 거라는 거는 생각을 못했던 것 마이너스 같아요. 2배가 넘게 나는데. 그러면은 이번에 발표될 24일에 발표될 PC 가격 지수는 지난번에 CPI가 시장을 놀라게 했던 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지. 뭐 세부 항목을 보지 못해서 지금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임대료 부분만큼은 CPI에 비해서 조금 더 좋은 수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 더 중요한 것은 어쨌거나 지금 CPI가 문제였잖아. 이 CPI도 6월에서 9월 정도 되면 서서히 안정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진로닷컴에 따르면 신규 임대료가 지난 12월부터 3개월 동안 약 한 3% 정도 떨어졌어.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렸잖아. 그래서 주택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거든. 매우 스티키해서 잘 꺾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정도 속도라면 6월에서 9월 정도면 뭐 충분히 안정될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해. 근데 사실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서비스 인플레 쪽이잖아요. 파월 의장이 최근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파월이 이런 말도 했어. 근원 서비스 물가가 여전히 4% 근방이라서 우리가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것도 뭐 6월에서 9월 정도 사이면 안정화될걸? 서비스 물가가 오르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노동력 부족 때문이었거든. 지난 시간에 한번 거론했었지. 노동자들의 임금이 4.6%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게 타이틀 42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 그러면 그게 예고대로 5월 11일이었나? 그때 예고대로 폐지가 된다면 조금 안정화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타이틀 42에 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남미의 불법 이민자들을 즉각 멕시코로 추방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고 이 법안으로 인해서 연간 40만 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이 본국으로 추방이 되면서 노동자들의 공급이 수년간 감소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결국 이 타이틀 42는 급여 인상의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었겠죠.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예고대로 5월 11일 날 타이틀 42가 폐지가 된다면 임금발 물가 상승은 빠르게 안정될 수 있을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죠. 물론 실업률의 상승과 함께. 그래, 그럼 이수야, 우리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보자. 최근 주가 변동성의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그랬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다 이해를 했으니까 그래?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최근에 CPI와 PPI가 발표가 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기 시작을 했죠. 두 개의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라는 판단인데요. 이 요인들 모두 늦어도 6월 이후에는 빠르게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은 물가 때문에 주가가 변동성을 보였다면 혹은 그것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6월 이후에는 졸렸던 목이 서서히 풀릴 수 있다는 말이 되고 조정 시 매수가 좋다. 맞죠? 좋았어. 근데 한 가지만 더 할게. 시장은 똑똑하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말이 이미 지금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어. 오늘 우리들의 주제가 뭐야? 6월 이후에는 물가가 좀 순해질 수 있다. 이거 아니야. 그런데 시장은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선반영돼서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그런지 금리가
오히려 50 베이스 포인트나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주가 조정이 크지 않았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정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는 뭐 사정없이 빠졌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큰 조정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미리 좀 더 순해질 수 있다는 부분을 선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뿐만 아니라 이머징 마켓의 위험 선호도를 보여주는 EMBI 플러스 스프레드도 최근 상당히 좀 안정적이야. 또 신용 위험의 정도를 보여주는 신용 스프레드도 상당히 좀 온건해 보이고, 이처럼 위험 지표들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더더욱 금리로 인해서 주가가 좀 떨어진다면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좋겠지. 끝. 정리 잘하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계속해서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 핫뚜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 핫뚜.